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판다스를 좀 급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기본적인 지식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빅픽처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글링 해 가면서 스스로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 리드코드를 좀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작한 지 한 30일 정도 됐는데 퀄리티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좀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지가 있고 미디엄이 있고 하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지 위주로 주로 보고 있는데 요거 정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파이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10문제씩 풀었군요. 그런데 이제 이지 문제가 한 30문제 남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들은 여기 보면 가끔가다 자물쇠로 잠겨 있는 거 있는데 그거는 돈 내야 풀어주는 것 같고 뭐 제가 거기까지 풀 생각은 없고요. 근데 요번 주면은 그 자물쇠로 잠겨 있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지 문제 중에서 제가 안 푼 문제들 이렇게 있는데 요런 거는 자물쇠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해야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 요거까지 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 주면은 이지는 거의 다 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난관이 있는 게 제가 SQL 관련돼서 하나도 모르고 있고, 근데 그 SQL 관련돼서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뛰어넘을까 아니면 그냥 빨리 배워서 간단하게 풀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미디엄이나 하드 문제로 가면 수학적인 컨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지는 수학적인 컨셉보다는 어떻게 보면 파이썬 랭귀지에 관한 그 질문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그래서 임플리멘트 할 적에 데이터 스트럭처를 잘 구성을 해야지 빠른 시간 내에 코드가 돌아가서 타임 익시드 리밋이라는 거에 안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도 좀 속도가 빠른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이지 프로블럼은 파이썬의 기본적인 랭귀지에 관한 문제들인 것 같은데 미디엄이나 하드는 오히려 수학적인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에서 핸들링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 할 건가 그런 문제 종류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만 풀어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니면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파이썬은 제가 보기엔 그냥 기본적인 랭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써보면 써볼수록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좀 문제 풀다가 문제 안 풀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 디스커션 사이트 여기 문제에 여기 보면 여기 문제에서 잘 안 풀리는 경우에 디스커션 사이트를 찾아보면
괜찮은 솔루션들이 있고 거기서 또 제가 배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고수들을 좀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본 건데 이걸 보고 천하는 넓고 고수는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이 사람이 이지는 340개 풀었고 미디엄은 680개 풀었고 하드는 159개 풀었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파이썬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쪽은 거의 안 보고 텐서플로우 쪽만 봤었는데 뭐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 리코드에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런 생각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번 주가 마지막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 판다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여태까지 한 학기 동안 굉장히 드라이하게 문법 같은 내용들만 다뤄서 좀 흥미가 떨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핸즈온 머신러닝의 챕터 2에서 머신러닝 프로젝트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콜렉트하는 데서부터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스하고 거기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것까지 그거를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수요일 날 해가지고 그 핸즈온 머신러닝 책에 있는 챕터 2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때 제가 강의할 건데 그거는 핸즈온 머신러닝 2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다 안다고 치고 거기 핸즈온 머신러닝의 챕터 10인가 11까지는 sklearn 가지고 머신러닝을 핸들링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텐서플로우 가지고 딥러닝을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문법적인 내용보다는 좀 그 실용적인 내용들이 위주로가 되니까 그때는 드라이하지 않을 겁니다. 원래 기본적인 거는 좀 드라이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할 코드는 좀 전에 포탈에 올려드렸고요. 출석부터 부르죠. 그러면 이제 핸즈온 머신러닝에 있는 챕터 2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패키지들을 임포트 하는데요. OS 모듈은 여러분 그 숙제했을 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넘어가고 지난주 판다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탑 파일은 정확하게 제가 그
문법은 모르겠는데 언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TGG하고 익스텐션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언집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URL 라이브에 요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탑 파일을 가져올 때 URL 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가져올 겁니다. URL 라이브의 reques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다운로드 루트는 이렇게 되고요. 이게 그 핸즈온 머신러닝 그 저자의 GitHub 사이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루트 디렉토리고요. 거기에다가 하우싱 패스는 데이터셋 하우싱 해서 데이터셋 백슬래시 하우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우싱 URL이 여기에다가 요거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여기에 있어요. 데이터는 여기에 있고, 여기서 URL 라이브 리퀘스트를 이용을 해서 탑 파일을 받아서 여기다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탑 파일을 이용을 해서 언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펑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가 하우싱 URL이라는 게 zip 파일이 있는, 탑 파일이, 정확히 TGG인데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탑 파일이 여기 있는 거고, 그거를 여기다 다운로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스, 일단 요 하우싱 패스를 만드는 거고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OS make 디렉토리 할 때 요게가 있으면 보통은 에러를 발생을 하는데 있으면 에러 발생시키지 말고 패스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디렉토리고 여기가 이제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우싱 패스라는 게 여기고 거기다 요거를 붙여서 이제 요렇게 이쪽으로 다운로드 받겠다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URL 라이브 리퀘스트에서 요겁니다. URL 라이브의 리퀘스트에서 URL retrieve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탑 파일이 있는 어드레스를 주고요. 어디다 어떤 이름으로 받을 거냐 요걸 주면 이제 요게 이제 다운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언집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TGG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열어서 언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우싱 패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문법일 텐데 한번 오픈을 하면 크로즈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펑션이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돌리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언집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죠.
데이터셋 하우싱.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우싱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그걸 언집을 해서 CSV 파일을 만들어 주는군요.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돌려보겠습니다. 요거를 지우고 해보죠.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여기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고요. 금방 되네요. 여기가 먼저 요게 먼저 다운로딩이 받아진 거고요. 그거를 익스트랙트를 해서 CSV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거고 CSV 파일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본 거고 이건 뭐 그냥 read CSV 하는 건데 펑션 폼으로 한 겁니다. 여기에 하우싱 CSV 파일이 있는 그 패스를 여기다 던져주면 판다스의 read CSV 펑션이 그걸 읽어드려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우싱이라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는 이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돌리면 되겠습니다. 하우싱 패스를 정의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다운로드 받아서 언집해서 만들어낸 CSV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던져주고요. 그걸 받아서 하우싱이라고 받는 거고 그거의 헤드 부분을 프린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캘리포니아 지역의 집과 관련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롱지투드, 레티투드 하나는 위도고 하나는 경도인데 저가 위도하고 경도도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가 X좌표, Y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집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다음에 방이 토탈해서 몇 개 있느냐, 토탈해서 베드룸이 몇 개냐, 인구는 얼마냐, 하우스홀드가 뭔지 모르겠네요. 다큐멘테이션을 읽어봐야겠네요. 미디엄 인컴은 그 소득일 거고, 미디엄 하우스 밸류,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하우스 밸류를 알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션 프록시미티는 그 태평양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타스크는 예를 들어서 이 미디안 하우싱 밸류에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와서
요런 데이터들이 쑥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로부터 미디안 하우싱 밸류를 프리딕트 하는 게 그 책에서 생각하고 있는 타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 미싱이 돼 있다 하면은 거기서 프리딕트를 해서 미싱된 밸류를 찾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특정 지역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를 프리딕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딕트를 해서 프리딕트한 값하고 실제 값하고 비교해서 그 지역이 오버에스티메이트 됐는지, 오버프라이스가 됐는지 아니면 언더프라이스가 됐는지 그런 걸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요거의 목적입니다. 근데 일단 데이터는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리프로세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그림들을 많이 봐야 돼요.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데이터 요 피처라고 부르는데 피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우싱 요 민 하우싱 밸류 요 미디언 하우싱 밸류를 프리딕트 하는데 유용한 팩터도 있고요. 유용하지 않은 팩터도 있고 그리고 조금 팩터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게 집값을 프리딕트 하는데 좋은 설명 변수인가 그런 거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좋은 설명 변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피처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봤고요. 이제 판다스의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피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하우싱 요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게 info라고 찍어 볼 거고요. describe라는 걸 찍어 볼 거예요. 그러면 info를 찍어 보면 각각의 지금 칼럼이 10개가 있습니다. longitude, latitude, housing median age부터 쭉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 보시면 여기가 다 flow 64고 맨 마지막은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스트링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near ba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스트링이에요. 오브젝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2640개씩 있는데 요거가 미싱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640개가 토탈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미싱 밸류가 있습니다. 여기 non-null coun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null 밸류가 아닌 거를 카운팅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2640이 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이 칼럼이 미싱 밸류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미싱 밸류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640이 계속 나오고 요것만 2640이 아니어서 토탈 베드룸을 제외한 나머지 칼럼에서는 미싱 밸류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우싱이 지금 칼럼이 10개 칼럼이 있는데 여기 non-null count가 2640이 쭉 나오는데 토탈 베드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guessing하는 거는 2640개가 그 데이터 개수인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은데. 요거 쉐입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쉐입을 보면 칼럼이 10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우 개수가 2640이죠. 그러니까 요 토탈 베드룸을 제외하고는 다 미싱 밸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토탈 베드룸은 토탈 베드룸은 2만 여기 좀 미싱이 돼 있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간단한 것 같은데 이스눌인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눌이 아니다 뭐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러면 sum을 하면 되겠네요. 엑시스는 제로로. 그러니까 지금 하우싱에다 이스눌 그러니까 false, false, true, false 나왔고요. 그러면 각각의 칼럼마다 sum을 해주면 false는 제로로 바뀌고 true는 1로 바뀝니다.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은 그때 생각하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었고 이게 is null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가 null이면 true가 되고 아니면 false가 돼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인데 true, false로 섞여 있는 건데 요 각각의 칼럼마다 액세스 제로를 움직이면서 sum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false는 0이 되고 true는 1로 해서 sum이 되고 토탈 베드룸 이쪽이 207개가 미싱이 돼 있네요. 나머지는 미싱이 된 게 없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하우싱의 오션 프록시미티가 그 스트링으로 되어 있던 건데요. 거기 여기 value count 하면 종류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종류가 있고 그 각각이 몇 개가 있느냐가 카운팅이 됩니다. 여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메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섬이 5개가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근처가 이렇게 있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가 내륙 지역이 이렇게 돼 있고, 해안가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가 어느 게 더 가까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인랜드가 좀 내부에 내륙에 들어가 있고, 요거가 요게 제일 그러니까 니어 베이하고 니어 샌프란시스코, 니어 베이하고 니어 오션이 제일 가까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션으로부터 1시간 안거리다가 그 다음 가까운 것 같고, 인랜드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는 5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인포라는 걸 봤는데, 요 인포는 요 각각의 칼럼에 대한 인포메이션이고요. 디스크라이브는 여기 요 각각의 칼럼 중에서 요 숫자로 이루어진 칼럼, 여기 칼럼이 10개 있는데 그 중에 9개가 숫자로 이루어진 칼럼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숫자로 이루어진 칼럼에 대해서 통계 처리를 해줘요. 디스크라이브라는 게. 그래서 롱기튜드, 레티튜드, 하우징 각각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미디안 하우스 밸류 요거가 중요하죠. 거기서 몇 개나 있느냐, 그러니까 너를 제외하고 몇 개나 있느냐. 아까 토탈 룸이 토탈 베드룸에서 미싱들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20640인데 토탈 베드룸은 20433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퍼스트 쿼타일, 미디안, 서드 쿼타일, 맥스 값. 여기서 각각의 숫자로 이루어진 칼럼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태티스틱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줘요. 판다스에서.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요건 판다스가 매플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메인이고요. 일단 여기를 보시면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매플로라이브를 제가 강의를 안 해서 제대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매플로라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패키지입니다. 제가 코드 짤 때 보면 코드 짜는 거에 한 5분의 1, 10분의 1은 그림 그리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에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LT 서플러스 해서 3x3로 여기 3x3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그림을 그리는데요.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3칸 이렇게 도화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그림 그리고 여기에 하나 그림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LT 서플러스 2x3 그러면 로우가 2개고요. 칼럼이 3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피규어 보통 엑시스 이렇게 봤는데 요 저자는 엑시스라고 안 받고 X라고 받았네요. 그러면 요거는 넘파이 어레이입니다. 쉐입은 2x3고. 그러니까 요거 타입을 찍어 보시면 넘파이 어레이입니다. 그리고 쉐입은 여기선 3x3고요. 요건 피겨 사이즈는 요거의 그림 사이즈를 컨트롤 하는 거고요. 요게 18, 7인데 18이 여기가 18입니다.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7이에요. 그러니까 figure size 18, 7 그러면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7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맵플로라이브가 뭘 벤치마킹해서 패키지가 만들어졌냐면 매틀랩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매틀랩에서는 이렇게 해요.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사이즈 할 때 이게 18이 여기고 여기가 7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우싱 그림을 그리고요. 요 액세스는 여기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 세이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뉴메릭 데이터 칼럼이 9개가 있었습니다. 그 9개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다스가 알아서 타이틀, 여기 보면 타이틀도 붙여주고 다 알아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판다스의 펑셔널리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매플로라이브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하우싱 데이터, 여기 하우싱 밸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 아웃라이어가 심각한 아웃라이어가 여기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는 저 뒤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컷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집값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집값의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컷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도 그냥 이렇게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믿을 만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물론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개연성은 거의 없고요.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어떤 센서스 에러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쪽으로 달라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쓰레기입니다.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조작이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리즈너블한 모델을 만들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것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삭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오염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가 지금 데이터가 오염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하우스 미디안 에이지 여기도 오염이 돼 있어요. 이것도 오염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definitely 우리가 지금 요 집값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적에 요것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삭제하고 트레이닝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우싱 미디안 에이지를 팩터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도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작업을 프리프로세스라고 그래요. 데이터 프리프로세스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오염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염된 데이터들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것과 관련된 데이터는 다 버리는 게 맞고요. 코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가 데이터를 핸들링을 한다고 그러면 요거는 버리겠습니다. 요것과 관련된 데이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요 하우스 미디언 에이지를 내가 팩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을 한다 그러면 요거 버려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이거 통째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rain test split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한 7대3 정도로 나눠요. 보통 사람들이 7대3으로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트레인 셋으로 잡고요. 요거를 테스트 셋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때, 모델을 건설을 할 때, 모델의 파라메타를 세팅을 할 때 요 트레인 셋 가지고 모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확인을 할 때 테스트셋을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좀 그 트레인셋 테스트셋을 자르는데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데이터셋이 하나만 있을 때는 뭐 그냥 어떻게 하든 뭐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겁니다. 처음에 데이터셋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일단 심플한 것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핸즈온 머신러닝 저자가 고민하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보시죠. 뭐 패키지 임포트 합니다. 그림 그리는 패키지, 행렬 패키지, 매트릭스 패키지, OS 패키지, 판다스 패키지, 요거 언집하는 거고요. 요거는 긁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해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요게 이 저자가 사용하는 저자가 트레인셋하고 테스트셋을 쪼갤 적에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요거 가지고 쪼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자가 고민하는 그거 어떤 걸 고민을 하는지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한 2만 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 8대 2로 나눴군요. 어떻게 나눴나 보시죠. 요게 한 2만 여기 요거고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고 요거 쉐입이 로우가 한 2만 개 됐었고요. 칼럼이 10개였습니다. 테스트 레이쇼 지금 0.2를 줬고요. 그 얘기는 80%를 트레인셋, 20%를 저기 테스트셋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가 numpy array인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인데 2만 by 10 정도 돼요. 근데 length를 계산을 하면 그 row number를 줍니다. 그래서 한 2만 개 정도 숫자를 주고요. 그래서 그거 numpy random permutation을 하면 0부터 19,999까지 랜덤하게 셔플을 해줍니다. 랜덤하게 셔플을 해주고요. 거기서 테스트 사이즈가 요만큼이고, 그래서 요게 0부터 19,999까지 셔플이 돼 있는데, 거기서 그 중에 한 20%, 처음 20%를 테스트 인덱스라고 그랬고, 나머지를 트레인 인덱스라고 해서 데이터에서 iROC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불렀네요. 보통 iROC 하면은 두 개를 쓰는데 이렇게. 오케이. 락으로 부를 수도 있고 iROC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은 이래요. 여기가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가 한 2만 개 정도, 그리고 여기가 10개였습니다. 그러면 셔플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막 그래서 0이 여기 있고 뭐 1이 여기 있고 뭐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고 이렇게 랜덤하게 셔플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20%를 떼서 테스트 셋으로 줬고 요만큼 80% 나머지를 트레인 셋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요걸 테스트 셋, 요걸 트레인 셋. numpy 랜덤 셔플을 사용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받은 거고요. 실제로 제대로 그 레이쇼가 맞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했더니 20% 제대로 나왔습니다. 뭐 티피컬리 이렇게 해요. 셔플링 트레인 셋, 테스트 셋, 스플릿 할 적에 이렇게 하는데 저자가 고민하는 이게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보시죠. 예. 요 부분인데요. 이제 저자가 고민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오케이. 데이터셋이 하나가 딸랑 있으면 데이터셋이 이렇게 하나 딸랑 있으면 요거 뭐 8대2로 이렇게 나눠서 랜덤하게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예요. 근데 이 저자가 엑스트라로 생각하는 세팅은 이래요. 데이터셋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데이터셋이 뭐 오늘이 5월 31일이죠. 5월 31일 날 이만큼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6월 1일 날 또 들어오고 6월 2일 날 들어오고 5월 30일 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자를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5월 30일 날도 8대2로 자르고 여기도 8대2, 8대2 이런 식으로 잘라야 되는데, 좀 전에 봤던 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를 통으로 모아서 셔플하고요. 셔플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2대 8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어느 날에는 트레인셋에 들어갔다가 어느 날에는 테스트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데이터마다 고유 번호를 주는 거예요. 데이터마다 고유 번호를 줘서 한번 트레이닝셋에 들어가면 항상 트레이닝셋에 들어가게, 그 다음 날에도 트레이닝셋에 들어가고. 예. 그래서 요 각각의 요거에다가 고유 넘버를 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제가 그때 이해했는데 까먹었어요. 요 CRC32라는 게 그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파일이 손상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체킹할 때 쓰는 함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칼럼마다 고유 번호를 줘서 이게 쪼갤 적에 한번 테스트셋에 들어가면 영원히 테스트셋에 들어가고 한번 트레인셋에 들어가면 영원히 트레인셋에 들어가고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근데 제가 까먹었어요. 이게 어떤 특정한 넘버던데 이게 헥사데시말 넘버라고 그러나? 야, 헥사데시말 넘버예요. 헥사데시말, 오케이. 헥사데시말 넘버에서 굉장히 큰 넘버군요. 헥사데시말이라는 거는 16진법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typically는 이걸 사용을 합니다. SQL런의 모델 셀렉션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전에 numpy array 그거랑 기본적으로 같을 겁니다. 요거 있었죠? 셔플 하는 거요. 그거랑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여기 하우싱 데이터 집어넣고 테스트 사이즈 0.2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8:2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랜덤 셔플링을 하는데 그때 시드를 42로 하겠다는 거예요. 티피컬리 요거 사용을 주로 합니다. 요게 간단하니까 한 줄로 셔플링이 되니까. 그래서 SQL런의 모델 셀렉션에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임포트 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데이터 프레임 던져줬고 테스트 사이즈는 0.2, 8:2로 나누겠다는 거고 요거는 뭐 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요거를 안 주면은 자를 때마다 다른 셋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뭐냐면 코드를 돌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집값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로부터 집값을 프리딕트 하고 싶은 건데 이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그래서 여기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뭐냐면 미디엄 인컴입니다. 여기 미디엄 인컴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인컴 칼럼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저자 생각은 이래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트레인셋하고 테스트셋을 쪼개는데 예를 들어서
요쪽이 트레인셋에서 상대적으로 덜 뽑혔다고 그러면 요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제대로 요것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거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굉장히 좀 고소득층 그러니까 강남구 사람들이 트레인셋에 덜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쪽이 언더 리프리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워낙 중요한 팩터기 때문에 요거를 몇 개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각각의 카테고리가 트레인셋, 테셋, 스프릿 할 적에 언더 리프리젠트 되거나 오버 리프리젠트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stratified shuffle split이라는 건데, 그래서 보시죠. 그래서 요 인컴 데이터, 미디엄 인컴 데이터를 이게 지금 오리지널리 숫자인데 그걸 몇 개 카테고리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판다스에 컷이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하우싱 미디엄 인컴이라는 칼럼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몇 개의 빈으로 쪼개요. 0, 1.5, 3, 4.5, 6 요거는 인피니트입니다. 그래서 0하고 1.5 사이는 1이라고 라벨을 준 거고요. 1.5하고 3 사이는 2라고 준 거고 3.0하고 4.5 사이는 3, 4.5하고 6 사이는 4, 그 다음에 6부터 인피니트는 5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6부터 나머지는 통으로 해서 라벨을 5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우싱의 인컴 카테고리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따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1, 5 이렇게 프리퀀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가 조금 한다고 그러면 요 1.5를 좀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숫자가 적어요. 3은 너무 크고 2도 크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옮겨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1.5, 3.0, 4.5를 조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하나 보시죠. 이거는 아트입니다. 이거는 이런 건. 그래서 지금 1이 처음에 1000이었는데 지금 처음에 80이었는데 1000으로 됐고요. 2는 6500이었는데 6900이 됐고, 3은 7200이었는데 6900이 됐고, 4 이렇게 됐고, 5가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3번 그런 겁니다. 0.2 2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 2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요거보단 좀 낫네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했고요. 그래서 카테고리즈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 stratified shuffle split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집값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집값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집값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몇 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5개로 쪼갰는데 소득별로 해서 중, 상, 상상, 하하. 예, 이름이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카테고리별로 하겠습니다. 아까 카테고리 라벨을 붙였었죠. 라벨을 뭐라고 붙였냐면 1, 2, 3, 4, 5라고 붙였죠. 그러면 1번 카테고리, 2번 카테고리, 3번, 4번, 5번. 요걸 스트라다, 요거 하나하나를 스트라다, 스트라다인지 스트라덤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하나가 복수고 하나가 단수인데, 단수가 스트라다인가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8대2로 아까처럼 8대2로 쪼개는데 여기 각각의 스트라다가 8대2가 맞도록 여기 그러니까 1, 2, 3, 4, 5 카테고리가 있는데 각각이 언더 리프리젠트 되지도 않고 오버 리프리젠트 되지도 않고 그렇게 여기 전체적으로 8대2로 쪼개는데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또 8대2 샘플링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요게 요게 하는 작업입니다. 요게 stratified shuffle split 그 뜻입니다. 그래서 SQL 모델 셀렉션에서 요거를 가져옵니다. 요것도 같은 모델에 같은 패키지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 stratified shuffle 데이터 요걸 보시면 하나를 쪼갠다는 거고 8대2로 쪼갠다는 거고 랜덤 시드 고정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오브젝트를 만든 겁니다. 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든 거고요. 요 오브젝트에 메소드가 스플릿 메소드가 있는 거고 거기에 하우싱을 집어넣고 뭐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할 거냐, 스트라다가 뭐냐, 인컴 카테고리 아까 1, 2, 3, 4, 5로 카테고라이즈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스트라티파이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트레인 인덱스하고 테스트 인덱스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락을 썼네요. 저는 락 쓰면 항상 점 찍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대2가 맞춰진 거고
그래서 여기 트레인셋에서 인컴 캐테고리 밸류 카운트 한 거를 랭스로 나눈 거고요. 그러니까 트레인셋에서 각각의 캐테고리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본 거고요. 테스트셋에서 동일하게 했는데 여기에 거의 숫자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컴 캐테고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트레인셋하고 테스트셋을 만들었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작업은 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었는데 데이터셋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하죠.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었는데 인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클래스가 오버 리프레젠트 되거나 언더 리프레젠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칼럼을 따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인컴 캐테고리 해가지고 1, 2, 3, 4, 5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요거를 스트라덤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하나하나는 스트라다고 요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그 동일한 레이쇼만큼 트레인셋에 들어가고 동일한 레이쇼만큼 테스트셋이 들어가도록 샘플링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스텝입니다. 오케이.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트레인셋, 테스트셋 쪼갰고요. 이제 그거를 보는데 트레인셋 가지고 보는데 트레인셋 원본은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카피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할 겁니다. 어떤 팩터를 사용할 건지, 어떤 팩터를 사용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팩터를 사용할 건지,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셋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셋을 카피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우싱을 플러스를 했는데 오케이. 여기 X축이 위도인지 경도인지고요. Y축이 위도인지 경도인지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X축, Y축 요 데이터가 각각의 로우에 위도 경도 좌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점을 찍어 본 거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여기가 조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투명도를 0.2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도는 0부터 1까지고요. 0이면 안 보여요. 1이면 요게 디폴트가 1입니다. 요게 1이에요. 그래서 0부터 1 사이인데 0.2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에 데이터가 많구나, 요쪽에 데이터가 많구나, 요쪽에 데이터가 많구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입니다. 그리고 요쪽이
LA 에리아예요. LA고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그 내부의 내륙 지방에 사람들이 또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세크라멘토니 그런 데가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요 베이 에리아하고 LA 지역하고 요 인너 에리아하고 데이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더 인포메이션을 집어넣는데요. 뭘 집어넣냐면, 오케이. 요만큼은 우리가 사용한 거고요. 뭘 집어넣냐면, S하고 C를 줬습니다. 그래서 S가 사이즈인 것 같은데, C는 컬러고, 네, 그럴 것 같아요. C는 컬러고 S는 사이즈. 예, 여기 돌려보죠. 뭐. 오케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컬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C가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 죽여보죠. 컬러가 죽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 사이즈가 동그란 게 파퓰레이션이 많으면 동그라미가 큰 겁니다. 예, 여기 투명도를 0.2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 파퓰레이션인데 여기 요런데 사이즈가 크니까 파퓰레이션이 큰 거고요. 요런 데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파퓰레이션이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컬러를 줄 겁니다. 컬러는 미디언 하우스 밸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우스 밸류라는 건 숫자 하나죠. 근데 컬러는 3개의 숫자를 줘야 돼요. 원래 RGB 3개의 숫자를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숫자 하나만 주는데 그러면 그거 컬러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값이 있겠죠. 집값. 그러면 여기가 뭐 0.3, 뭐 0.7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컬러를 의미해야 돼요. 그러려면 RGB 3디멘전의 포인트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여기상의 어떤 커브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3은 여기, 0.7은 여기. 그래서 요 함수를 에 따라서 요게 요 라인 세그먼트가 RGB 채널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컬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게 함수가 주어질 텐데 그 함수를 CMap이라고 봅니다. CMap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CMap을 지정을 하면 내가 요 0.3이라는 숫자를 RGB 채널에서 어떻게 컬러로 표현을 할 건가 그걸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CMap이 지금 요걸 사용을 한 거고요. CMap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바는 컬러바 이퀄 true 그러면 요 컬러바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요게 CMap이 Z를 썼는데 CMap을 좀 바꿔보죠.
예, 이게 다 칼라입니다. 뭐 하나 쓰죠. 예, 플라즈마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여기 지금 CMap 사용하려고 PLT를 썼군요. 예. 아마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죠? 색깔 바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게 1D에서 3D로 가는 함수를 바꾸는 거예요. 바뀌죠? set3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jet이라고 그냥 해도 될 거예요. 아까 그대로 나오죠? 오케이. 예, 이거는 세이브 만들었는데, 피겨를 만들었는데, 피겨를 어디다 세이브 할 건가,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실제로 캘리포니아 지도를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지도를 어디다 세이브 할 건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캘리포니아 지도를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사람 거에서 가져오는 거군요. 요 사람 데이터 중에서 캘리포니아 PNG를 가져와요. 뭘로 가져오느냐? 요걸로 가져옵니다. URL retrieve 데이터 가져오는 겁니다. 웹상에서. 그래서 PNG 파일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겠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데이터 다운로드 된 거고 요거를 읽어옵니다. PLT에 이미지 리드라고 있었어요. 이미지를 리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리드하면 요거는 numpy 어레이입니다. 요거 numpy 어레이고요. 지금 요게 기존에 그린 거고요. 추가로 요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numpy 어레이인데 그거를 이미지 show에다 집어넣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extend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죠. 이게 뭐 하는지 알아보려면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면 됩니다. 알파는 투명도 조정하는 거고 칼라는 요거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필요 없을 텐데 아마 이게 칼라 이미지 아닌가? 이게 어디로 다운로드 됐냐면
못 찾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기존의 거에다가 몇 개가 추가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요 개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없이 하나씩 그려보죠. 요거 이렇게 하면 지금 요게 아마 나올 텐데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진을 그 캘리포니아 지도를 이렇게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PNG 파일을 요게 PNG 파일을 읽어드려서 numpy 어레이로 만들었고요. 그 numpy 어레이를 이미지 쇼에다 집어넣는데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없이 해볼까요? Z 없이 PNG 파일이 제가 보기에는 컬러 이미지일 것 같은데 그죠? 예,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컬러 이미지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익스텐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없애고 해보죠. 오, 뭔가 기능이 있군요. 예. 모르겠습니다. 예. 다큐멘테이션을 봐야 돼요. 요 이미지 쇼에서 이미지 쇼라는 PLT에 이미지 쇼라는 펑션이 있는데 그거의 다큐멘트를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지. 요거 없으니까 안 나오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라벨을 세팅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레티튜드, 롱디튜드 나와 있는데 그거를 폰트 사이즈를 14로 해라. 요거 폰트 사이즈를 조정하는 것 같고요. 폰트 사이즈가 커졌네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칼라바 만드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칼라바 만드는데 집값을 기준으로 칼라바를 만드는 거고 티커는 요 프라이스의 미니멈하고 맥시멈을 기준으로 해서 11개 구간으로 나눈 거고 그래서 칼라바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칼라바를 만들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밝은색 부분이 비싼 동네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샌프란시스코 쪽 동네하고 요 LA 쪽이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데이터를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요. 오케이, 코드 돌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콜을 하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 뉴메리컬 칼럼이 9개가 있었거든요. 그 9개의 칼럼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직접 보죠.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여기가 인덱스고 여기가 그 칼럼스예요. 그 중에서 미디안 하우싱 밸류, 미디안 하우싱 밸류 요거를 요 칼럼을 가져왔는데 sort values, 밸류를 sort해라 그런 뜻이에요. 밸류를 sort하고 ascending order로 ascending false니까 descending order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ort를 descending order로. 그러면 median 하우싱 밸류니까 median 하우싱 밸류랑 코릴레이션이 1이겠죠.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쭉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미디안 하우싱 밸류가 우리가 관심값, 집값이 우리가 지금 관심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랑 코릴레이션이 높은 게 수익, 그 연봉, 그 다음에 여기 토탈룸, 뭐 하우스, 여기 그래서 여기 요거를 그림을 그리는데 판다스의 플로팅 라이브러리에 스캐터 매트릭스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우싱, 이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인데 요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우싱에서 요 부분 하우싱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데이터 칼럼을 가져와서 스캐터 매트릭스라는 걸 그려달라 하는 겁니다. 피겨 사이즈는 12 by 8. 12가 이쪽이고요. 8이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조금 줄입시다. 6 정도로.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미디안 하우싱 밸류, 여기가 연봉, 방 개수, 집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여기도 동일합니다. 미디안 하우싱 밸류, 연봉, 넘버 오브 룸스, 토탈 룸, 하우싱 미디엄 에이지. 그래서 요 다이고널은 요것과 요것이 일치합니다. 요것과 요것이 일치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오프 다이고널은 이쪽 인덱스하고 이쪽 인덱스가 달라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집값이고요. 여기는 연봉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스캐터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다이고널은 히스토그램이고요. 오프 다이고널은 스캐터 매트릭스, 스캐터 플롯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연봉하고 집값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 역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밑에 있는 건 안 봐도 돼요. 위에 다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미디안 인컴하고 미디안 하우싱 밸류 그거를 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염돼 있다는 게 여기서도 보이는데요.
X축에다는 연봉을 찍었고요. Y축에는 집값을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쭈르르륵 점이 찍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값이 트렁케이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기 집값이 트렁케이션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트렁케이션이 일어났어요. 여기도 트렁케이션이 일어났고요. 저자가 여기도 트렁케이션을 얘기하던데 요거는 조금 약한 거는 같아요. 트렁케이션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definitely 이건 트렁케이션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 트렁케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요것도 트렁케이션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맥스로 하자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거 중간에 이거가 생기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요거 관련된 데이터는 다 날려버릴 것 같아요. 요거 관련된 데이터 다 날려버리고 요거 관련된 데이터도 다 날려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괜찮아요. 요 정도는 뭐 요것도 날려버리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뭐 날려도 될 거는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날려야 되는 거고요. 아까 그림에서는 못 봤는데, 아까 그림에서는 안 보였는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여기서도 트렁케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요것도 날려야 됩니다. 요것도 날려야 되고, 요거 저자는 요것도 날리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데이터는 날려버려야 돼요. 예, 그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예, 그림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패턴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날려버려야 됩니다. 요거 저자가 날렸는지 안 날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날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애초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칼럼이 토탈 룸이 있고 토탈 베드룸이 있고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각각의 집마다 방이 몇 개나 있는지, 그 다음에 방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베드룸이 몇 개 있는지, 여기 토탈 룸 할 적에는 거실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집마다 사람이 몇 명이 사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방이 몇 개 있는지보다는 각각의 집마다 방이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사람이 얼마 사느냐 보다도 한 집에 사람이 몇 명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지표 같고요. 그 다음에 방이 뭐 거실도 있고 뭐 리빙룸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중에 베드룸하고의 레이쇼가 어떻게 되느냐. 좋은 집 같으면은 베드룸도 많겠지만은 그 거실도 많겠죠. 그리고 그거가 없네요. 데이터에 보니까 그 베스룸의 개수가 중요한데 베스룸에 대한 데이터는 없네요. 그래서 기존의 토탈 룸, 토탈 베드룸, 파퓰레이션 데이터를 room per household, bedrooms per room, population per household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거는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앞에 코릴레이션하고 좀 보죠. 오케이. 오케이.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코릴레이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1.0이 되고요. 연봉은 우리 안 건드렸어요. 0.68. 그 다음에 room per household로 바꿨습니다. total room 대신에 여기 total room 대신에 우리가 rooms per household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코릴레이션이 13.6%에서 14.6%로 1%가 증가했습니다. 와우. 그 다음에 토탈 베드룸 같은 경우에 0.047이었는데 그거를 뭐로 바꿨나? 토탈 베드룸은 bedrooms per room. bedrooms per room. 오케이, 여기 보면 토탈 베드룸이 0.04였습니다. 여기 0.04였어요. 0.05. 근데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다시 했더니 코릴레이션이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플러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26%로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임프루먼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했냐면 population per household. population이 지금 여기 population이 마이너스 0.0이었습니다. 네. population per household는 뭐 별 차이가 없네요.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근데 확실히 여기 이거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요거는 1% 증가했고 요거는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요거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훨씬 임프루브먼트가 됐고요. 코릴레이션이 요거는 뭐 그저 그러네요. 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rooms per household하고 median housing value에도 보면 요거는 아까 설명한 겁니다. corruption이에요. 여기 corruption입니다. 두 개 보이네요. 세 개 안 보이는데.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싱 데이터를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 칼럼에서 데이터가 미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싱 데이터를 핸들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싱 데이터 핸들링을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싱 데이터 핸들링 하는 게 트리키합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미싱 데이터 핸들링 할 때는. 간단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냥 미싱된 거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데이터가 비싼 거면은 그렇게 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보시면 여기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에다 is null 그러면 true false true false 그렇게 나오고요. 거기다가 axis 1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가로로 해서 any null이 있으면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데이터 그 identification number 같고요. 그래서 쭉 각각의 로우마다 미싱 밸류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없으면 false 있으면 true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렇게 하면 그 데이터 프레임 각각의 멤버에 대해서 null이면 true, null이 아니면 false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any 이렇게 하면 요 axis 1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로마다 null이 있으면 true가 되고 null이 없으면 false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각각의 로우마다 true, false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불리언 마스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보면 null이 있는 로우만 픽업이 돼서 프린트가 된 거고요. null은 아까 토탈 베드룸에만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게 한 20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제일 심플한 방법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drop NA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날아갑니다. 그냥 미싱 밸류가 있으면 날리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은 드롭으로 되어 있는데요. 봅시다. 어떻게 드롭을 했는지. 그래서 첫 번째 잠깐만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옵션은 뭐냐면 NaN이 있는 로우를 제거를 한 겁니다. drop NA가 여기 NA가 있는 로우를 제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토탈 베드룸이라는 걸 제거를 한 겁니다. 요 토탈 베드룸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토탈 베드룸 자체를 제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토탈 베드룸 나누기 뭐 했는데 그게 아까 코릴레이션이 한 26%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데 뭐 이것도 하나의 옵션은 옵션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탈 베드룸이 아까 그 코릴레이션이 20 몇 %인가 그랬어요.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로우를 제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칼럼을 제거를 한 겁니다. 로우를 제거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고 그러면 로우를 제거하는 거는 뭐 오케이. 근데 칼럼을 제거하는 거는 지금 특히나 토탈 베드룸이 굉장히 그 로우 값이 커가지고 딴 거에 비해서 제거한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ill NA라고 해서 다른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했냐면은 이 토탈 베드룸의 미디안 값을 계산을 해서 미디안 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미싱 밸류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NaN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옵션은 이래요. 첫 번째 옵션은 그 NaN이 있는 로우를 제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옵션은 요 NaN이 있는 칼럼을 제거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요거를 미디안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옵션 3. 오케이. 주식 같으면 전날 종가로 보통 리플레이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 그 주가가 없다. 그러면 전날 종가로 리플레이스 합니다. 보통. 그때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fill NA입니다. 그 다음에 sklearn의 simple imputer라는 펑션을 사용하는 게 여기 있네요. sklearn impute에서 simple imputer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뭘 하는지 보죠. 오케이. 미디안으로 해주는 스트래터지가 여러 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디안으로 하겠다 하는 거고 사용하는 법을 보죠. simple imputer라는 거는 이렇게 임포트를 했고요. sklearn impute 패키지에 simple imputer라는 클래스를 임포트한 거고요. 그래서 simple imputer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스트래터지가 여러 개 있나 봅니다. 미디언이 있으니까 mean도 있겠죠.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두 가지 뭐 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fit housing norms motion proximity 예. 이 코드를 좀 봐야겠네요. 여기 토탈 베드룸이 문제고요. 오케이, 하우싱에서 오션 프록시미티 요거를 드롭을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미싱 밸류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일단 요 오션 프록시미티 요걸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9개 칼럼이 있는데 그 9개 칼럼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fit이라는 건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알아서 하는 거고, 스트래터지는 미디안을 썼고, 임퓨터 스태티스틱이라는 게 이게 지금 각각의 칼럼에서 미디안 값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각각의 칼럼에서 미싱된 게 있으면 요 숫자로 대치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디안 값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트래티지는 미디안으로 했고 임퓨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건 제거를 하고 나머지 거를 집어넣어요. fit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fit transform입니다. 항상 fit transform. 피팅을 했고요. 그러면 요 미디안 값들이 계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transform 하면 missing value들이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핸즈온 머신러닝 챕터 2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데이터를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어떤 팩터가 중요한지, 어떤 팩터가 중요하지 않은지, 미싱 밸류는 어떻게 핸들링 할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프리프로세스와 관련된 생각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출석에 문제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